자, 흥부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흥부가를 우리가 볼 때 뒤에 있는 단어로 조금 구별을 해야 되죠? 무슨 무슨 가라고 하는 작품들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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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가라고 하는 거는 판소리, 근데 전으로 바뀌면 판소리의 소설입니다.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구비문학이야.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래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율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판소리의 소설로 이어지는데요. 또 판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터에서 많이 공연을 하잖아. 그러니까 무대 장치나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양반 언어와 백성 언어가 섞여 있는 이중적 언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 언어라고 하는 거는 고급진 뭐 한자 아니면은 뭐 중국의 어떤 고사를 인용하는 거 이런 거라면, 백성 언어는 비속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이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 버전이 판소리계 소설에서 생기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흥부가니까 이거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소리였지. 그러니까 중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대충 무슨 개념인지는 알아줘야 돼. 안정감, 뭐 태연한 느낌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형님 벼랑간 나가리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한 풍에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은 놀부가 동생 흥부를 쫓아내는 장면이야. 영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놀부하고 흥부가 둘 다 이제 같은 계급의 사람이 있잖아 원래는. 그런데 놀부는 부자가 되고 흥부는 가난한 인물이 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계급 분화가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놈 내가 너가 한 것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라 하면서 좀 사가지가 없는 그런 놀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내 것 다툼이 없이 이제 잘 먹고 서로 잘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된 줄 알겠느냐 어디로 갈자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1. 원산, 2. 강경, 3. 포주, 4. 법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어 유희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1, 2, 3, 4라고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언어 유희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운율도 느껴지게 되는 거지. 안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래가 아니라 그냥 대사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 그래서 객사 동대청에 좌기를 하여 보고 뭐 어떻게도 해보고 담뱃대도 때려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누라 시켜 밥 얻어먹고 오면 고추장 아니 얻어왔다고 담뱃대로 때려다 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흥부라고 해서 되게 뭔가 개방적이라거나 진취적이라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그냥 그 시대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이 자식 노모 새끼들인 거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보았더니, 여기서 보면은 일단 또 답답하게 애들은 또 19이나 낳았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들이 눈치도 없이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어머니를 조르는데, 밥 좀 주소 밥 좀 주소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거 육개장국에 허연쌀밥 좀 말아주시오. 시루떡 좀 해주시오. 육개장국에 허연쌀밥 좀 말아주시오. 두루산죽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난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모님한테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약간 자식들이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는 어른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애처럼 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밑에도 또 보면은 그 밑에 또 뭐라고 하냐? 자기 이제 장가도 보내달라고 해. 나 장가 좀 보내주셔. 야, 근데 장가를 보내고 싶어도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장가를 어떻게 보내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형세가 있어서 보면은 네 장가 여태 있었으며 중한가장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도 벗기겠느냐 하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면서 이 엄마의 가슴도 다 녹는다 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해줄 수 없는 형편에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이 되게 잘 드러나는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되는 포인트로 같이 알아두세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하면은 좀 철없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 근데 또 역시 이 아빠는 뭐 왜 자꾸 울어 싸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좀 태도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계집이 요망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약간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 갓은 어디 두었소? 뒤안 굴뚝 속에 두었지. 왜 굴뚝 속에 두었어? 백립이 바닥이 존존하니 좋아서 고쳐 쓰라고 줘가지고 그래서 그름에 끄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 그 큰 어른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다 흰 색깔 옷을 입고 흰 색깔 모자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게 되게 괜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재활용하려고. 근데 하얘니까 쓸 수 없잖아 평소에는. 그러니까 굴뚝에 넣어서 끄으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도복은 어디에 두었소? 장 안에 두었지. 그다음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은 다 이런 장면이 말장난을 통한 언어 유희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 유희를 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즐기던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를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라는 거를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해학적인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해학적으로 하는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비애를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야. 상황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옷도 뭐 제대로 옷을 제대로 둘 곳도 없고 머리에 쓸 갓을 뭐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정도로 진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또 어디 나가는 와중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갓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줄도 하고 망건도 쓰고 이렇게 잘 하게 되는데 이런 겉모습을 보면은 되게 볼품이 없는 거지. 겉모습을 보면 볼품 없어. 그런데 죽어도 양반이라고 팔자 걸음으로 이런 걷는 거. 이런 부분들. 이게 되게 안 어울리죠. 이런 부분들이 안 어울려. 매치가 오히려 더 안 돼. 그래서 양반으로서 체면을 좀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허식이 살짝은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양반의 허례허식이 또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가서 환자 호방하고 인사할 일이 걱정이야. 뭐냐면 가서 내가 왔다. 나에게 곡식을 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하시오라고 높임말을 쓰다니 내가 양반이니까 자존심 상해. 양반인데니까 여기서 뭐야?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 근데 하소라고 내가 양반이니까 상대방의 반말을 하자니 듣기 싫어. 눈치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 그렇게 해가지고 나 싫다고 곡식 안 빌려주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느냐. 아예 말을 줄여버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혔어. 에헤헤헤 하면서 끝을 살짝 흐리는 태도를 보여. 끝을 흐리는 모습. 그래서 환자 호방 댁네 다 평안하시고 헤헤헤 하면서 뭔가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그런 애매한 말로 이런 자존심도 챙기면서 눈치도 좀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왜 왔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 자신단 말이 웬 말이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니네 형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집에 뭐 쌀을 가득 담아두고 사는데 왜 너는 이렇게 곡식 빌려다가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곡식을 꽁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 매품파리가 나오는데, 곤장 연함은 맞아 보실래요? 한 10대 정도 맞아 볼래? 라고 하는 이 매품파리 이야기가 나와요. 매품파리가 매품파리 다음 이제 보면은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돈이면 다 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매품팔이야. 물질 만능주의가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이면 다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게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곤장을 맞는 게 자칫 잘못 맞으면 진짜 막 하반신 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나 대신 맞아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매를 피하기 위해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함이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면 다 되니까. 그래서 곤장이 웬 말이요? 라고 하면서 이거 조금 써야 될까? 선생님 마음으로 10초 셀게. 응. 자, 10초 지났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말을 하죠. 우리 골 좌수가, 그러니까 우리 골 수령이 잡혔는데, 좌수 대신에 곤장을 10대만 맞으면 매삭으로 한 개의 성냥씩 30냥을 주겠다라고 해. 그러니까 대신 매를 맞아주는 대가로 30냥이나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갔다 오는 교통편으로 5냥까지 하니까 총 35냥을 준다는 거야. 매를 한 번 맞으면. 그래서 와, 씨, 홍보 입장에서 잘 됐다. 그 돈 받냐? 나 바로 다 줘라. 그냥 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도 안 탈 테니까 그냥 정갱이 말 내가 걸어갔다 올 테니, 역시 말장난이죠? 정갱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장난. 그래서 단양 그냥 바로 줘라 그 말값, 내가 지금 말이 힝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단양을 이렇게 주니까 흥부가 신나서 내가 내일 매 바꿀게 하고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돈타령이라고 부르는, 얼씨구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돈 봐라.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를 다 보여도 조금 이따 떼고 보면은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지도 사오고, 그리고 얼씨구나 저 얼씨구 신난다 엽전 35냥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우리 집 대장이 나갔다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은 와서 쫓아서 인사를 해야지 이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것도 뭐야? 가부장제이면서도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뿌듯함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흥부는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막 아까 전에 막 그랬듯이 아내를 뭐 때린다거나 이런 태도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리더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압박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쌀 빌리러도 가보고 직접 이러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내가 그런 역할을 해냈으니 흥부 입장에서는 겁나 뿌듯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흥부 마누라 나와가지고 아이고 영감 무신 줄 몰랐어. 그래서 어디 돈 좀 봅시다. 돈 봐 하면서 흥부의 아내도 오랜만에 본 이 돈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잖아.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살 지불권을 가진 돈, 부귀공무에 붙은 돈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진짜 지금은 사실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살짝의 그런 비판, 풍자 이런 느낌인 거지. 언어 유희도 같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육죽 좀 누르구름한 게 많이 있어서 우리 한 통씩 먹어보게 하면서 우리 이제 많이 먹어보게 한번 해봐라, 밥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 뒤쪽 부분에 보면은 이 흥부 안에는 말려, 가지 말라고, 매만 쓰러 가는데 왜 그러냐고 말려. 근데 그래도 흥부는 그래도 꾸역꾸역 내가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매를 맞으러 왔는가 하면서 매 맞기를 하러 온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는데 각자 내가 매를 맞아야 돼, 내가 매를 맞아야 돼 이러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난을 막 자랑을 해. 어떤 사람은 자기 위해서 누우면 엉덩이가 뭐 집 밖으로 나간다 이러고, 우리 집은 뭐 지붕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가난함을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해학적이면서도 조선 후기에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가를 또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얘가 매를 맞았느냐, 흥부가 결국엔 그래서 매를 맞지 못하고, 심지어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옆집 사람이 몰래 가서 먼저 매를 맞고 30냥을 받아가는 그런 버전도 있어. 그래서 아래쪽에 드러나는 당대의 사회상에 우리 친구들은 책이 없죠. 선생님 순간 자습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렸구만. 자, 따로 잘 정리 부탁해요.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워진 사회상,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된 사회상, 화폐의 힘이 커진 사회상,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초반에 그런 농민들 같은 계급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두 개가 드러나는 편이야. 선생님 여기에 선생님은 적을게. 여러분은 각자 빈자리 잘 적거나 밑줄 한 번씩 그으세요. 그냥 이야기로서의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원래는 주제라고 보잖아. 이야기의 주제. 근데 이면 주제, 숨어있는 이면 주제라는 게 있어. 숨어있는 주제인데 이건 대부분 당시의 사회상을 표현을 하는 주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빈부간의 뭐 갈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특징 정리해 볼게요. 특징 운문과 산문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죠. 3사조, 4사조, 그리고 풍자, 해약,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한 골개미, 양반의 한문투, 문장과 서민의 그런 일상, 어투가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요건 특징 조금 길어서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겉으로는 유교적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간의 우애, 권선징악 다 유교적 가치잖아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이면적으로는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흥부가는 이 원래 이 본문을 포함해서 2번에서 3번 꼭 제대로 읽어주세요.